대운이란 10년 단위의 운을 말한다. 10년간의 나를 만들어가는 운. 그래서 만세력 살펴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운이라고 하는데, 이 10년 단위 이 운은 나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대운이 오면은 되게 좋아진다, 어떤 대운이 오면 되게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10년 동안에 이런 기운을 만나서 내가 써먹는다, 이렇게 나를 어떻게 그 경험해가고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주에서도 보면은 대운 옆에, 사주팔자 옆에 대운이 딱 써 있잖아. 이건 뭐냐면은 내 기본 타고난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운이 탁 와가지고 10년 동안에 이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 어떤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운, 10년 동안에 나한테 영향을 주는 운,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사시 같은 경우에 온도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계획,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찬바람이 부네, 이제 더워지네, 찬바람이 부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고 그 농사일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변화의 기운.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런 거고, 이제 사계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은, 입춘, 봄이 되었으면 뭐가 싹이 나오고, 입하가 되었으면 어떤 만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달리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내가 회사를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는 이런 사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춘분쯤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뭐 이력서도 쓰고 뭣도 하고 좀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오는 결과, 어떤 나온 모습, 그거는 이 파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시는 온도 습도의 변화, 이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정신의 변화, 계획의 변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또 이제 사계는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시는 온도 습도, 어떤 목적과 계획, 어떤 해야 할 일, 그리고 사계는 딱 계절로 나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나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앞에서 사시와 사계를 배우셨죠. 사시, 사계. 그래서 사시는 동지하지, 추문추분 요거고, 사계는 입춘, 입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개로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를 45일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간이 생기는 거죠. 자월에서 축월 사이, 인월에서 미월 사이, 미월에서 진월 사이, 4월에서 5월 사이, 5월에서 미월 사이, 그리고 신월에서 6월 사이, 6월에서 술월 사이, 그리고 해월에서 자월 사이, 이 구간을 나타내는 게 이제 품을 붙여가지고 자축품, 임묘품, 사업품 이렇게 배속이 되는 겁니다. 비견은 일단 나랑 똑같은 글자죠. 내가 간목일간이라면은 다른 자리에 또 간목이 있으면은 그게 비견이죠. 만약에 기토일간이 뭐 연간이든 어디에 또 기토가 있으면 이게 비견이죠. 그래서 똑같은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견은 사람과의 협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동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 천간의 비견은 경험과 노하우 습득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상대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네. 지장간의 비견은 일간의 근으로 취급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천간에 비견이 있다라는 거는
나 혼자는 잘 못하겠는데 친구랑 같이 하면은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배운다. 그래서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은 보고 배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경험을 습득한다. 예. 그리고 비견의 특징은 보고 배우는 것을 잘한다. 그리고 친구를 쉽게 사귄다.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 의존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견은 어쨌든 글씨가 같잖아요. 글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겠거니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 잘 벌어서 그럼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누가 잘 된 것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비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의 궁성패, 예. 궁성패란 사회생활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격국의 해설법이다. 일단 격국이라는 거는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정관이니 편관이니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서 이건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처세를 잘하는지, 내가 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지, 직원으로서 역할을 잘하는지, 뭐 그런 것 등등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투와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말투나 행동이 이런 성공과 실패를 크게 가르는 거예요. 어떤 태도 같은 것들. 예.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는 게 이 격국으로 보는 구흥성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분석하고 관계 개선에 초석을 삼은 관계 개선을 하는 목적인 거죠. 예. 또 다른 말로는 인간의 사회생활 처세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처세술. 그래서 처세술에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질격과 흉격에 따른 해설법이 다름 부분에 적용해야 함. 앞서서 격국을 설명할 때 굳이 길격과 흉격으로 나눈 이유가 있었죠. 살아가는 기본 마인드가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길격과 나를 위해 사는 길격과 세상의 시류를 거스르고 남을 위해서 사는 흉격, 이렇게 사는 그 지향점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해설법과 적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좀 구분해야 된다. 길격, 흉격. 사주에 미치는 영향 정리해 보면은 신태환과 극신양 모두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신태환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거나 싫어서 떠나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면서 또 주변에서부터 자꾸 견제를 받겠죠. 너 왜 대체 이러는 거야? 하면서 견제를 받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그 회사를 떠나거나 조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신태양이고, 극신약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여 떠나는 모습이다. 예. 일단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뭔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도 뭔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극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신약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양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에 나와가지고 뭘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요. 예. 근데 극신약인 음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좀 도움이 많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본인이 만약 극신약이다, 게다가 음간이다 그러면은 누가 도와준다고 그럴 때 얼른 손잡고 이제 발을 내디디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가 되겠습니다.